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들 이야기 나눠보면 소비만 하려 하지 저축이나 노후는 관심도 없는 게 대부분이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뭔가 너무 소비를 하려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할 만큼 경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소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집을 가진 게 없는 사람, 버는 게 얼마 없고 집도 잘 살지 않는 분들이 소비만 하는 풍토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확실히 예전과 비교해서 저축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축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돈을 모으고 살아도 사실 미래를 뭐 좋다고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돈도 안 모으고 살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면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요즘에 뭐 좋은 물건 많고 좋은 자동차도 많고 좋은 집도 많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이라는 게 한정적이고, 그러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런 거 절제하면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보면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 못 참는 분들이 많아요. 참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않고 지르고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 남자는 보통 자동차고, 근데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그 참지 않고 지르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보통 자동차나 투자 같은 거고, 여자분들은 보통 소비 같은 것들, 인터넷 쇼핑, 그리고 백화점 쇼핑, 그리고 이제 뭐 명품 같은 것들, 그 해외여행 이런 것들, 이제 폭은 여자가 더 많아요. 저축이나 노후에 관심이 없다. 저축이나 노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기약하죠? 어떻게 내가 미래가 나아진다는 희망상을 걸 수가 있을까? 아니, 저런 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겠냐고. 오히려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저축을 잘해.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저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경제까지 안 좋아지는데 만약에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못 일어나죠. 극복이 힘들어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뭐 경제 위기에 잘 버텼다고 하는데 쓰러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경제 위기 때 버틴 사람은 모두가 다 버틴 게 아니라 그때 자본이 있었던 사람들, 얼마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버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됐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더라도 뒤는 봐야죠. 내 능력치를 보고 소비해야죠. 사실 제가 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캐봐야 200에서 300 언저리입니다. 여자분들은 한 200에서 한 23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럼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예전보다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돈 모으는 게 힘들다는 거지 돈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단지 예전보다 더 아껴야 되고, 예전보다 좀 추적이 심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모아야 돼. 근데 요새 보니까 월급이 적고 물가가 이제 비싸다는 핑계로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어차피 이렇게 모아봤자 뭐 내 집 마련 못하잖아. 난 부자가 못 되잖아. 어차피 결혼도 못 할 건데. 아니, 결혼 못하면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아. 많은데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그거 다 하고 살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뭔가 참지 않고 고민 안 하고 질렀던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후회해요. 아, 내가 그때 돈 안 썼어도, 아, 내가 그때 그 돈 쥐고 있어도, 내가 그때 돈 투자 안 했어도, 아, 내가 그때 돈을 빌리지 말았어도, 내가 그때 사업 같은 거 안 했어도, 맨날 술 먹고 맨날 신세한탄합니다. 그 지긋지긋해요, 그게. 지금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 돈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지금 보면 돈이 없어. 원래 가진 게 없잖아. 당연히 가진 게 없죠. 왜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잖아. 근데 나이 먹어서도 가진 게 없으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자분들이 뭐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철이 한철. 지금 보면 겉말하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 난 그런 분들 보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해. 지금 여자분들 뭐 비싼 명품이나 좋은 거 한다고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미혼 남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반이 넘으려고 하잖아. 사실 나이 먹었을 때 결혼 못하면 그 이후로는 결혼 못해요. 여자분들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나이가 차버리면 뭐 국제결혼 하지도 못하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보통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사람들 중에 돈이 많고 재력이 되는 사람들, 남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럼 남자도 이제 나이 먹으면 여자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 많이 따질 텐데,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결혼 안 하겠지. 그냥 혼자 살겠죠. 그리고 이제 노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준비해야 돼요. 부모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내가 나이가 먹으면 같이 늙어요. 부모님이 늙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자 요소 잘 안 받아준다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 노후가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자식 때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내가 버는 돈도 없잖아. 그럼 도와주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젊은 분들이 뭐 이것저것 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유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제 그 외줄타기 한 느낌이에요. 언젠간 끊어지는 외줄. 누가 가위로 싹 잘라버리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외줄타기 한 느낌이야. 저런 시절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잠깐 재미 보고 뭐 즐기고 하는 거는 순간이지만 2, 3년이지만 내가 저것 때문에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는 시간은 10년 이상이라는 거, 수십 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청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겠죠. 난 걱정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가 앞만 보고 뒤는 안 보고 점점 가면 가서 뒤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명도 늘어나고 나라에서 어떤 지원도 안 들어오고 경제도 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말 바닥까지 찍어요. 한번 생각해봐. 물가도 올라가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누가 힘들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진 거 있는 사람이야 뭐 기름이 얼마 오르든 김밥이 얼마 오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김밥 뭐 4,000원에 판다고 그 사람들이 눈하나 깜짝할까요? 깜짝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물가 오른 걸 피해본 사람 누구예요? 서민 아니야 서민. 가진 게 없는 사람. 왜 서민들이 피해볼까요? 서민들은 버는 돈이 적고 모은 돈이 적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당장 몇백원 오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타이 큰 거예요. 그만큼 또 비싼 가게 서버리면 저축을 못하고 나간 돈이 많아지니까 생활 전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항상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100% 부정적인 얘기로만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나봐요. 긍정적인 얘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좀 얘기하는 게 부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현실은 좀 안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잖아. 제 방송 알고리즘을 보면 3, 40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현실을 아는 나이잖아. 모르는 나이가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현실을 봐야 되잖아. 근데 현실을 제대로 보면 어두워요. 그 대한민국 진짜 어둡고 안 좋아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붕어 형님 수고하세요. 반카랑 부산이가 발렌타인 30년산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으러 나가요. 예, 가음하지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틀린 게 있으면 저도 직접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현실적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모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뭐 라면 값이나 뭐 삼겹살 값. 다 여러분 현실이잖아.
교통요금 다 현실이고, 일자리 현실이고, 시급 현실이고, 다 현실이잖아요. 뭐 무시할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잖아. 듣다 보면 안 좋은 건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부정적 얘기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그만큼 현실을 내가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원래 현실 얘기는 좀 듣기 싫은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뭔가 묘안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 가격이 오르고 시급이 오르잖아. 그러면 씀씀이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먹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배달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아니, 그런 것도 듣고 현실을 알아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계속 난 아무 생각 없이 배달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 떨어졌는데 내가 배달 이만큼 시켜 먹었어?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니, 난 웃긴 게 그런 거야. 아니, 정작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안 해. 뭐 어떡하겠다는 거 도대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현실이 안 좋으니 그만큼 대비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만큼 안 좋고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대비하자. 대비하고 내실을 키우자.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뭔가 위기가 터지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데미지를 적게 입는다. 남들은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발판 삼아서 기회로 도약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부정으로 봐야 됩니까? 긍정으로 봐야 됩니까? 물론 껍데기만 들으면 부정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긍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긍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긍정을 좋아하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과 어느 정도 필적하는 긍정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긍정은 약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뭐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에 뭔가 부합해야 행복이지. 현실의 행복은 그런 거야. 내가 일단 빚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돈 압박을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냥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복. 그리고 매달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잖아. 그냥 막연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물론 그게 행복일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탄탄하다 느끼는 그런 행복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행복은 그런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 경제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거. 건강한 거.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육체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무슨 행복하다는 거야?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재정, 정신, 경제, 육체 이런 것들을 다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 좋으니까 대비하고 하면 그래도 나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으니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그냥 잠깐 맛보는 걸 끝내실 거예요. 이 행복을 10년, 20년, 30년 누리고 싶잖아. 그러면 현실을 알고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만큼 대한민국 현실이 좀 어둡구나 안 좋구나 우리가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가 현실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긍정 얘기 합니다. 무조건 100% 부정적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